안녕하십니까.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50개 국가를 위험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한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생활과는 관계가 없지만 해외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의 순서는 스위프티스트라는 여행자 보험 중개회사에서 7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여행 안전지수, 즉 Travel Safety Index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살인율, 교통사고 사망률, 독극물에 의한 사망률, 비위생적인 환경에 따른 사망률, 전염병에 따른 수명 단축 연수,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연수, 자연재해 위험의 7개 항목입니다. 처음 6개 항목의 값들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7개의 기준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고려한 점수를 계산한 후에 A+부터 F까지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각 국가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인 여행안전지수 등급을 A+부터 F로 결정했습니다. 50개국은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13개국, 중동 6개국, 유럽 20개국, 북중미 4개국, 남미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입니다. 위험한 정도가 높은 상위 25개국 중에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에 속하는 나라가 10개나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아프가니스탄 등은 매우 위험한 국가들이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5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2위인 인도가 가장 위험하고 50위인 싱가포르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30위로 36위인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1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F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처럼 부패와 실업률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2위인 인도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률이 A-이지만 비위생적인 환경, 전염병,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자연재해 항목이 모두 F인데 생각보다도 더 위험해서 놀랐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IT 도시인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대식 건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열악했습니다. 3위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미 카리브해의 국가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독극물에 의한 사망,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F입니다. 최근에는 인접국인 IT로부터 건너온 이주자와 갱단 때문에 살인, 납치와 같은 강력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교포분께서 도미니카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위인 멕시코는 살인율, 전염병과 사고에 의한 수명 단축, 자연재해 항목이 F입니다. 높은 살인율은 마약 범죄 조직 때문일 것이고 부정부패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5위인 브라질의 경우도 멕시코와 비슷하게 독극물에 의한 사망률만 괜찮고 나머지 항목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길거리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놀랐습니다. 빈부격차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6위인 캄보디아는 비위생적인 환경, 전염병과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F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1인 독재가 거의 40년이 지속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멤버 10개 국가 중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50%였던 빈곤율은 2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7위인 필리핀은 캄보디아보다 F인 항목이 더 많은데도 전체적인 순위가 낮습니다. 살인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로 빈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마르코스의 둘째 아들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지 궁금합니다. 8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통사고 사망률,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F입니다.
그런데 이슬람법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율 항목이 A가 아니고 B+입니다. 대도시 교통이 복잡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휘발유가 싸기 때문에 1인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석유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9위인 베트남은 살인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을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넘쳐나는 스쿠터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위인 인도네시아는 비위생적인 환경, 전염병, 자연재해 항목이 F입니다. 20여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카르타 공항을 빠져나와서 경험했던 무질서와 발리에서 호텔 밖을 나서면 모든 것이 열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11위인 중국은 살인율은 매우 낮지만 독극물에 의한 사망과 자연재해 항목이 F입니다. 중국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12위인 태국은 살인율과 독극물에 의한 사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F입니다. 그런데도 중국보다 낮은 순위여서 의외입니다. 태국도 3번 방문했었는데 교통이 복잡했던 방콕 그리고 카오산 로드에서 바가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이란, 모로코를 건너뛰면 친숙한 우즈베키스탄이 16위인데 전염병과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F입니다. 약 1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했었는데 생각보다 쾌적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18위인 말레이시아는 교통사고 사망률과 전염병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F입니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현대적이고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를 간략하게 KL이라고 부릅니다. 22위인 이집트는 위생, 전염병, 자연재해 항목이 F입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22위이니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4위인 아랍에미레이트는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F입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위험합니다. 두바이에서 며칠 머무른 적이 있는데 매우 현대적인 도시지만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제국가인 터키는 27위인데 전염병에 의한 수명 단축 항목이 F이고 다른 주변 국가와는 다르게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 항목이 A입니다. 터키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가가 싸고 유적지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비위생적 환경이 가장 위험한 항목이고 부상에 따른 수명 단축도 좋지 않아서 최종 등급이 B로서 30위입니다. 즉 안전한 순위로 보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50개국 중에서 20번째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35위인) 프랑스는 모든 항목이 B-에서 A로서 우리나라보다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행 안전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위인 일본의 경우는 D등급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A- 등급 이상으로서 최종 등급이 B+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45위인 스웨덴의 경우는 살인율만 B+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A- 이상입니다. 이민자들이 범죄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인 노고 존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 여행자에게 6번째로 안전한 나라인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노고 존이 아니라 Parallel Societies, 즉 공존하는 또 다른 사회라고 순화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전염병 항목이 B+, 비위생 항목이 A이고
나머지 항목 모두 A+로서 50개국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깨끗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택시 운전사나 보통 거리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도표는 1인당 명목 GDP와 여행 위험 순위인데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인 경향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